박씨 삼형제의 어머니는 세상의 온갖 일을 다 겪어오셨습니다. 갓난아이였던 아들들을 하나씩 안고 이비인 후과를 드나들던 시절부터 큰아들이 대학에 가고 막내가 국그릇에 젓가락으로 글씨를 쓰며 한글을 배우던 그 순간까지 어머니는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세 아들이 모두 같은 날 동시에 병으로 쓰러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콧물이나 재채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세 아들 모두 꼼짝없이 누워 마치 드라마 마지막 회의 마지막 장면처럼 저마다 한 구석에서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는 광경이었습니다. 사건은 평범해 보였던 금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늘 에너지 넘치던 효정은 아침 식사 내내 갑자기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재채기를 하며 아무래도 책임감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건강해 보였던 큰형 효영은 계속 이마를 문지르며 마치 밥솥 스위치를 켰는지 기억하려는 듯 멍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일시적인 피로라고 생각했기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날 밤 어머니는 거의 동시에 세 통의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저 열나는 것 같습니다. 효정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어머니, 목이 아프고 머리가 팽이처럼 돕니다.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세 번째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몸살 기운이 있습니다. 감기인 것 같은데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기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어머니는 자신이 평행 우주에 들어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우주에서는 저마다 고집세고 입만 살았으며 때로는 허세 부리기 좋아하던 세 아들이 모두 아프다는 이유로 동시에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서울로 향하셨습니다. 삼형제가 함께 사는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은 아파트 경비원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눈은 휘둥그레지고 입은 노자가 되었으며 한 손은 가슴에 얹고 다른 한 손에는 여전히 아들들을 위해 사오신 과일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앞에는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효정은 김밥처럼 이불에 돌돌 말려 있었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으며 코는 방울토마토처럼 빨갰습니다. 입으로는 죽 먹고 싶은데 아무도 안 끓여줍니다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누워 이마에 물수건을 올린 채 눈을 꼭 감고 있다가 가끔 천장을 보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기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효영은 식탁에 기댄 채 한 손에는 생강차를 다른 한 손에는 체온계를 들고 37.9도 아주 높지는 않은데 왜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지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바퀴 쭉 둘러보시더니 떨리는 입술로 외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에 무슨 바이러스가 퍼진 것이냐? 그 외침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효정은 힘없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코로나는 아닙니다. 어머니, 검사했습니다. 그냥 감기 몸살입니다. 아마 며칠 동안 야외 촬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속 대응팀으로 변신한 듯 즉시 임무에 착수하셨습니다. 먼저 격리구역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붉은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소파와 식탁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한쪽에, 효영은 다른 한쪽에 격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효정은 가장 약하고 가장 크게 앓는 소리를 냈기 때문에 침실에서 VIP 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요리 단계였습니다. 어머니는 쌀을 씻어 파를 넣은 죽을 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죽을 끓이시면서 다 큰 녀석들이 아프니까 배터리 나간 인형들처럼 드러눕는구나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들들이 어렸을 때처럼 한 명 한 명 돌보셨습니다. 체온을 재고 물수건을 갈아주고 약을 먹이셨습니다. 죽을 먹기 싫어하는 아들은 즉시 두 그릇을 비우게 만드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한밤중 어머니가 복도에 놓인 작은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덥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배고픕니다. 방 안에서 효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효영의 차례였습니다. 어머니,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니가 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야전 병원의 수간호사가 된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픈 녀석들을 보니 내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군. 다음 날 아침 새아들이 조금 정신을 차렸을 때 어머니는 식탁 옆에 앉아 물을 끓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셋 다 컸는데도 아플 때는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는구나. 알고 보니 어머니가 여전히 가장 믿음직한 긴급 구조센터인 것 같습니다. 효정은 여전히 잠긴 목소리로 어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죽이 제일 맛있기 때문입니다. 서진이 덧붙였습니다. 죽 배달을 몇 번이나 시켜봤지만 어머니가 끓여주신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해 보였던 효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새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여전히 이불을 덮고 있는 아들, 손을 떨고 있는 아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있는 아들을 보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일어나 부엌으로 돌아가 물을 더 끓이고 약을 미리 챙겨두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더 이상 충격받지도 피곤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따뜻함과 함께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아플 때 돌아올 곳이 항상 있다는 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품과 부엌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충격적지었던 표정은 새 아들이 동시에 아팠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저 감기 몸살 한 번이 온 가족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주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